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국회가 지난 24일 총 3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원 대상도 확정됐습니다.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에게 가장 먼저 지원할 예정인데요. 국민 88%에게 지원하는 상생국민지원금은 8월 말부터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78만 명에 대해 희망 회복 자금을 지원합니다. 8월 초 공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합니다. 앞서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을 받은 신속 지급 대상자는 8월 17일부터 지급합니다. 집합 금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 원,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8월 16일부터 금년 7월 6일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20만 명 지원을 하게 되고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19년 이후 한 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86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88%가 받는 재난지원금, 즉 상생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1만 3,600원, 4인 가구는 30만 8,300원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 수를 1명 더 추가된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2인 가구는 24만 7천원, 4인 가구는 28만 200원 등으로 늘어납니다. 맞벌이 기준은 부부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성인 자녀 등 가족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을 모두 합하게 됩니다. 지급 방식은 작년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같은데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해서 수령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급 일정은 현재 저희가 8월 말 지급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은 8월 24일 추가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296만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로 1인당 10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상생국민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도 시행됩니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사용액 가운데 10%를 환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 체크카드 총 사용액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제시했죠.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거리로 내몰릴 판이라며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자영업자. 피켓에는 참을 만큼 참았다며 인원 제한을 풀어달라는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음식점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셧다운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는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거리로 내몰릴 판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2시까지는 조절을 해줘야,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호프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5시 이런 데 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 팀? 2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들이 현재가 낮다 보니까 지금 뭐 대쇼 같은 데들이 많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빚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4단계 거리두기로 다시 한계 상황을 맞은 겁니다. 3월 말 기준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245만 6천 명.
1인당 대출액은 3억 3,86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상승까지 감당해야 해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죠. 교육부는 지난달 2학기 전면 등교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2학기 전면 등교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북인천 방송 김진재 기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이후 17개월 만에 학교의 교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지난달 2학기 전면 등교 계획을 발표한 교육부.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2학기 전면 등교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해외 유입 73명 등 1,89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부터 3주 넘게 4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체 신규 확진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데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다음 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고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모든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3단계에서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만 등교하는 등 등교 인원이 제한됩니다. 8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2학기 학사 일정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상황에서 2학기 전면 등교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아직까지 교육부의 전면 등교 방침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교직원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등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방역 물품이라든가 방역 인력 지원 그리고 학습 결손을 채울 수 있는 방과 후 학습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과 또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2학기도 원격 수업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선 학교의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학습은 물론 사회성 결손 등의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심리, 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교육 회복 종합 방안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가 역량을 조기에 집중 투입해 학생의 교육 회복과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중앙정부 예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습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와 사회성 결손까지 종합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철저히 협업하고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하면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전국의 초중고 학생 203만 명에게 교과 보충 특별 프로그램인 학습 도움 닫기 운영과 수강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는 학습과 심리를 복합 지원하는 두드림 학교를 6,000개교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1수업 2교사 배치의 협력 수업 운영교도 2,200개교로 확대, 고등학생은 수석교사 중심으로 1:1 학습 컨설팅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전체에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설치해 기초학력 향상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집중 지원합니다. 이 밖에 정신건강관심군 대상 치료비 지원과 방문의료 확대, 등교 확대를 통한 학교 일상 회복과 또래 체험 활동 등도 지원합니다. 교육 효과를 높이고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28명 이상의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총 3조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계획은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연계해 수립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들어갈 때 별도로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규모 점포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적용되는 지역의 대규모 점포들은 30일부터 출입 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입 명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겁니다. 현재 대규모 점포에선 이용객이 출입할 때 별도로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30일부터는 출입 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대상 시설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입니다. 동네 슈퍼 등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역 대책은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적용되는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출입 명부는 QR코드나 안심콜, 수기 명부를 모두 병행해 대기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4차 유행이 한창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실내 공간은 위험하므로 쇼핑 시에도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이용을 자제하거나 철저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비수도권은 일제히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 야간 음주가 금지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나 밀집 행사도 금지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더위를 피하지 못하고 온몸으로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인데요. 네,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방호복을 입고 있으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라고 합니다. 북인천 방송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선별진료소. 바깥 기온이 33도까지 올랐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의료진들이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에 페이스 실드까지 착용합니다. 원래는 한 4개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 앞에 또 주머니를 사용해서 총 6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햇볕을 받는 순간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냉풍기 바람으로 더위를 식혀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볼 수밖에 없죠. 이 바람이 통해요? 안 통해요. 수검자가 밀려들 때면 더위를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근무 중에는 물조차 마음대로 마시지 못합니다. 화장실은 거의 안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한 거 아니면은 가끔 바닥에 물을 뿌리는 게 열기를 식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곳 의료진들은 이 방호복을 입는 순간 찜질방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더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실제로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손 소독하시고 양쪽에 비닐장만 껴주세요. 말로만 듣던 더위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10여 분 뒤 체온을 재보니 38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흥건해 장갑이 척척해졌습니다. 취재 중 응급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일사병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진 겁니다. 구급차 불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상황 보고 왔어요. 체험 1시간이 지난 뒤 방호복을 벗어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방호복과 각종 장구를 착용하고 1시간 정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머리며 온몸이 이렇게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여기 있는 인력들은 하루 최소 4시간 이렇게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별진료소. 정부는 레벨 D 방호복이 아닌 전신 가운을 착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진료소 운영을 중단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저희는 그때까지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농촌 지역에선 어르신들이 농사일을 하다 폭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강화군은 폭염 대책 비상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강화 길상면에서 80대 여성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떼약 배달에서 3시간가량 밭일을 한 뒤였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38도 고열 증상이 있으셨고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해질 음료를 드리고 폭염이 지속되면서 농촌 지역 어르신들이 온열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078명으로 이 중 60% 이상이 50대 이상입니다. 사고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35%로 가장 많았고 논밭이 19.7%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또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2018년엔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48명 가운데 80% 이상이 45%를 차지해 나이가 많을수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8년에 이어서 그 폭염 증상이 연일 심해지고 있는데 개인 예방 수칙이 중요합니다. 물, 휴식, 그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자주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온이 높은 오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1시간 정도 작업을 했다면 휴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강화군도 폭염 대책 비상팀을 가동합니다. 무더위 쉼터로 활용 중인 경로당 등의 냉방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고 살수차 운영을 간선도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난 도우미도 지원합니다. 코로나19에 무더위까지 겹친 이중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촌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사용량도 늘고 있습니다. 네, 덩달아 에어컨 화재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실외기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어컨 실외기 주변이 검게 그을린 채 전선이 녹아내렸습니다. 수원 이목동의 한 주택 실외기에서 불이 난 건 지난 26일 오후 4시 45분쯤. 폭염 속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2일에는 군포 금정동의 한 주택에서, 23일에는 용인 서천동의 한 사무실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706건, 7월에 173건, 8월에 269건으로 전체 화재의 62%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여름 무더위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어컨 화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선이 낡은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실외기 소음이나 진동이 평소보다 크다면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실외기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설치하도록 하고요. 실외기에 쌓인 먼지나 낙엽은 주기적인 청소를 해야 합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달에만 온열 질환자 구급 출동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며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폭염으로 에어컨 관련 화재가 늘고 있는데요. 차량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차량 화재와 에어컨 관련 화재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냉각수와 각종 오일류 등을 점검해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김장섭 기자입니다. 차량에서 시꺼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엔진룸 부품에서 시작된 불로 차량 앞부분이 모두 탔습니다. 집안이 모두 검게 그을렸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불이 집으로 번지면서 부엌과 천장이 소실됐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과 에어컨 관련 화재가 늘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부터 2달간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과 에어컨 관련 화재는 모두 49건. 지난해보다 44%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름철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차량의 장시간 운행을 피하고
운행 전후 냉각수와 각종 오일류,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에어컨 화재 예방을 위해서 실외기는 벽체와 10c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실외기실은 환기가 잘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자주 확인하고 장시간 사용할 경우 잠시 전원을 꺼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 벌 개체 수가 늘고 활동이 왕성해지는데요. 최근 벌집 제거 신고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벌 쏘임 사고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도심의 한 주택가, 지붕 아래 벌집이 달려 있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관은 보호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제거 작업을 벌입니다. 컨테이너에도 말벌집이 생겼습니다. 살충제를 뿌리며 제거 작업을 하자 벌 수십 마리가 나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벌 개체 수가 늘고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벌집 제거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난달에 접수된 벌집 제거 요청 건수는 8천여 건. 하지만 이달 들어 19,000여 건이 넘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장소도 아파트와 단독주택, 공장 등 가리지 않습니다. 벌집을 발견하면 섣불리 제거하거나 벌을 자극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말벌은 독성이 일반 벌의 5배 이상이기 때문에 자칫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있어요. 아나팔락시스 쇼크라고 그렇게 긴급하게 아나팔락시스 쇼크가 일어나게 되면은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상과 달리 전신에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혈압이 떨어지고 증상이 심할 경우 기도가 붓게 돼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벌집과 접촉했을 때는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항 입구부터 서인천 나들목은 일반 도로로 전환됐죠. 이중 서인천 IC에서 공단고가교 구간 왕복 4차로에 지하도로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곳을 포함한 인천 지역 5개 도로가 정부가 선정하는 교통 혼잡도로 개선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경인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전환된 인천대로. 방음벽을 허물고 도로 중간에 공원도 만들어 단절된 도심을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지하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해 고속도로 기능은 살린다는 구상입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 다행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인천대로 공단 고가교에서 서인천 IC 구간이 포함됐습니다. 지하도로 4.5km 조성에 5,79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중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교통혼잡도로 반영 절차 등으로 계획보다 미뤄지고 있습니다. 용현동 기점에서 공단 고가교까지 1단계 사업을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인데 이번 혼잡도로 지정을 계기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50년 넘게 동서 간에 갈려서 지역적 통합이 안 됐는데 이게 되면 이제 상부 구조의 35m 폭의 공원과 편도 2차선씩 또 SBRT를 놓고 하면 동서 간의 통합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재생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이번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총 5개 노선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본 인천대로는 물론 일산대교와 수도권 제2순환선을 잇는 금곡동, 대곡동 도로도 반영됐습니다. 또 청라에서 매립지를 통해 검단을 잇는 경서동, 왕길동 간 도로,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선을 연결하는 도로도 담겼습니다. 인천시는 위 5개 사업에 기재부 예타 통과를 위해 힘을 쏟겠다는 각오입니다. 내외부 전문가 그룹의 검토와 관련 용역을 거쳐 올 하반기 중에 기재부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대로 지하도로 건설 사업은 예타 통과와 예산 확보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빠르면 2026년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 자체 매립지와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남동구와 중구, 동구 등 5개 구가 소각장 확충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신규 소각장을 건립할 최적의 장소를 찾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건데요. 이를 위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는 대신 영흥도의 친환경 자체 매립지인 인천 에코랜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선 자원순환센터, 즉 소각장 건설이 필수입니다. 인천시와 5개 자치구가 이 소각장 신설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공동협약에는 중구와 동구, 남동구, 미추홀구와 연수구가 참여했습니다. 인천시와 5개 구는 신규 소각장을 건립할 최적의 장소를 찾고 폐기물 처리 용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각장이 이제 기존에 결정돼 있는 서구하고 강화, 그다음에 부평하고 계양 쪽이 아닌 그동안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이 남부권의 5개의 또 군구의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부분이고 소각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공동협약 내용이 됐고요. 지난해 인천시의 민간용역 결과로 발표한 소각장 후보지는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신설하는 소각장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와 시구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이 인천시에서 뭐 용역을 했던 부분 이런 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비 후보지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용역이 법적으로 저희들이 꼭 해야 되고 그 우리가 그 지금 뭐 예비 후보지가 선정이 됐다 해가지고 그거를 확정지어서 우리가 어떤 소각장을 짓는 절차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후서부터는 이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입지를 어디다 정할 거냐 하는 모든 절차들이 공식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한두 달 내에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용역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내년 8월쯤 입지가 최종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공항 MRO 산업을 둘러싼 인천과 사천의 갈등이 감사원과 국민신문고로 번졌습니다. 사천 시민사회가 먼저 인천공항공사의 MRO 유치가 위법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요. 인천 시민사회에선 정부가 사천의 MRO 독점권 등을 준 건지 판단해달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경실련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고에 신청한 민원입니다. IA사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 사업에 대해 경남 사천 지역에서 인천공항공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위법 여부를 묻습니다. 또 정부가 항공정비산업은 경남 사천에 지정했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의 항공정비사업은 중복투자라고 주장하는데 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한 건지 등을 묻고 있습니다. 앞서 경남 사천 주민들은 인천공항 항공 MRO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관련 법상 인천공항공사는 항공 MRO 사업을 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인천시민사회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난 5월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와 체결한 항공기 개조사업 합의각서를 보면 인천공항공사는 사업 부지를 유상으로 제공했을 뿐 직접 참여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공항별 역할 분담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항별 역할 분담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해외 복합 MRO 업체를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나 중복 투자 문제가 전혀 없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공항 MRO 사업을 둘러싼 위법 논란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로 넘어간 상황. 인천경실련은 경남 사천 지역에서 카이가 모든 MRO 사업에 독점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인천공항 중복 투자 주장을 펴는 건
정부 정책과 전면 충돌하는 주장인 만큼 정부 차원의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 지역 금융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역외 소비가 높고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인천 지역 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132.8조 원, 수신 잔액은 104.6조 원. 금융기관의 수신 대비 여신의 비율은 12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지역 내 금융기관 대출 자금이 지역에서 순환되지 않고 역외 지역으로 유출되는 비중이 높다는 걸 시사합니다. 실물경제 대비 금융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금융연관 비율은 인천이 2.3배로 서울과 5대 광역시보다 낮습니다. 반면 2019년 기준 인천 지역의 가계처분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03%로 서울, 제주,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 모두 2020년 이후 타 지역 대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인천 지역 가계대출은 고소득층보다 중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지난 5년간 서비스업 한계 기업에 대한 차입금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해 서비스업 대출 부실화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역내 소비 활성화 촉진과 기업의 지역 내 재투자 유인 제고, 선제적인 자본 확충 등 리스크 관리, 한계 기업에 대한 중장기 구조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19에 폭염까지 겹친 올 여름은 유난히 지친 시민들이 많은데요. 8월에는 재즈와 클래식,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인천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미처 공연장을 찾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 녹화 중계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선 인천시립교향악단이 8월에 첫 무대를 엽니다. 하이든의 놀람 교향곡,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등 우리 귀에 익숙한 클래식 춤곡들로 여름밤을 화려하게 물들입니다. 이어서 인천시립합창단의 청소년을 위한 합창 공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과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정남규의 그리움 등 동서양의 가곡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8월 커피 콘서트는 흥겨운 재즈의 세계로 관객들을 초대합니다. 스윙 재즈 그룹인 더블리스 코리아가 뉴올리언즈, 딕시랜드 노래 등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중반까지 국내에서 널리 연주됐던 한국 재즈를 신나는 퍼포먼스와 함께 재현할 예정입니다. 27일엔 인천시립무용악단의 기획공연 인사이드 아웃을 선보입니다. 인천에서 꾸준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박성식 안무가가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쳐냅니다. 인천문화재단은 4가지 시리즈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장단과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접목시킨 프로젝트 팀 나르샤와 색소포니스트 신연필을 주축으로 한 위트니스 등 장르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흥미로운 공연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새롭게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폭염까지 겹친 올해 여름. 좌석 뛰어앉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다채로운 공연들이 지친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연장을 찾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선 공연이 끝난 후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공연 실황이 녹화 중계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부평에는 1,000원이면 든든하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바로 1,000원 식당 기운 차림인데요. 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우리 이웃들을 위한 식당입니다. 특히 기운 차림은 정부 지원 없이 100% 지역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북인천 방송 이재필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오늘의 메뉴는 오이냉국과 제육볶음, 홀몸노인 등 우리 이웃들을 위한 맛있는 한 끼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죠. 어르신들 보면 반갑고, 예,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부모 같은 마음으로 기쁘게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채소를 가득 담은 수레가 가게로 들어옵니다. 부평강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상인의 후원입니다. 부평강 시장이 지금 60여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지금 이렇게 커왔는데, 이제는 우리 상인들도 지역 주민의, 우리보다 모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베풀고자. 오전 11시 30분 식당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도 작성합니다. 사람들이 꺼낸 빈 도시락 통에는 반찬이 한가득 담깁니다. 이게 냉국인데 냉국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거나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그럼 내가 많이 드릴게요. 사장님.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래요? 그거 갖고 와. 예. 많이. 식사값은 1,000원. 이곳은 1,000원으로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기운 차림입니다. 뭐 편안하고 저렴하고 또 이 노인들을 해먹기 귀찮은데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인근의 시장 상인들도 이곳을 이용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곳에서의 한 끼는 큰 힘이 됩니다. 너무 좋지요. 맛있고 신선하고 저 직원들도 너무 좋고 그러면 많이 힘들지요. 여기 덕분에. 기운 차림은 지난 2010년 부평강 시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든든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료 급식이 아닌 시민들이 당당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밥값도 1,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그다음에 또 같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기운차림 봉사단이 결성이 됐고, 기운차림은 정부 지원 없이 100%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일손을 돕고 시민들의 후원금은 식재료 구입 등에 쓰입니다. 보다 많은 이웃들에게 보다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부를 하고 싶거나 나눔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 기운차림이 그분들한테 나눔도 실천할 수 있고 또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희망과 사랑도 줄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 든든한 한 끼를 만드는 기운차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갓 지은 밥처럼 따뜻한 온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남동구가 직접 개발한 김치 브랜드 소래찬을 출시했습니다. 지역 특산품인 소래 새우젓과 남동 배를 사용하고 다른 재료들도 모두 국내산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남동구가 재료 구입과 제조 과정을 직접 관리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김치 소래찬을 출시했습니다. 지난 2월 식품 개발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소래찬 김치는 소래포구의 명물 새우젓과 남동배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합니다. 배추와 고춧가루 등 다른 재료들도 모두 국내산만 사용합니다. 또 남동구가 직접 원재료 구입과 제조 과정을 관리해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김치 종류는 포기김치와 백김치, 나박김치 등 3가지로 가격은 1.2kg들이 포기김치가 6,600원입니다. 김치는 남동구에 소재한 김치 제조업체 4곳에서 공동으로 생산합니다. 모두 식품안전인증 기준인 해썹을 취득한 업체로 남동구와 공동 브랜드 사용 협약을 맺고 2년간 김치를 생산, 유통합니다. 소래찬 김치는 지난해 재개장한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 2층에 마련된 남동구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장에서 판매합니다. 인천 이음몰과 네이버 쇼핑,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향후 대형 할인마트 등으로 판로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남동구는 소래찬 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이나 급식소 등에 인증마크를 배부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동구는 최근 인천 최초로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국제 인증을 받았죠. 인증 후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섭니다.
노인은 물론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관학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동구청 정문에 현판이 걸립니다. WHO가 2009년부터 세계적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도시로 인증을 받은 겁니다. 동구의 노인 비율은 23.6%로 전국 평균이 16.5%를 훌쩍 넘습니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따뜻하고 건강한 노후 보장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구축, 그리고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등 3개 전략 아래 31개 실행 계획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물론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산관학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령 친화 도시를 인증을 받으면서 저희 동구의 어르신분들이 앞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운대는 일자리 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일자리 아웃소싱 업체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입니다. 동구의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과 그리고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학교와 그리고 기업이 함께 마련을 한다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학교 그리고 기업 그리고 동구청이 하나가 돼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동구는 이날 부산 서구와도 고령 친화도시 효율적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구는 고령 친화도시 인증에 도전하는 부산 서구에 정책 자문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종류는 얼마나 될까요? 약 300가지가 넘습니다. 네, 이 많은 보조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보조금 24페이지인데요. 김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확인하려면 과거엔 각 부처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신청기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개통한 보조금 24페이지에선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보조금 24페이지를 클릭합니다. 혜택 찾기 메뉴에서 개인정보를 차례로 입력하면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내용을 클릭하면 자세한 설명과 신청 가능한 페이지까지 바로 연결해줍니다. 보조금의 종류는 가정 양육수당과 에너지 바우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분야별로 300가지가 넘습니다. 개인이 직접 정보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70%가 자신이 대상자인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경우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보조금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부처 보조금의 종류만 확인할 수 있지만 연말엔 전국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약 6천여 개의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또 내년에는 기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까지 적용 범위를 더 넓혀갈 예정이어서 각종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절차가 더욱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기침 예절 등 개인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